안녕하십니까. 범대진 박사의 맹견만리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전의 주제는 사이비, 다시 말해서 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일 일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잠언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는 불가역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앞날을 점칠 수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앞에 놓이면 우리는 오리무중, 다시 말해서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는 복을 볼 수 없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지천하는 전력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숫자를 쓰죠? 누구 숫자? 수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는구나. 이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 상황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자기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차분하게 앉아서 신중하게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일 주제는 닭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한문 용어를 아시죠? 매약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닭처럼 멍하니 있다. 두려움이나 논란 그 따위 없이 얼어 빠져가지고 우두커니 서 있는 상태, 이거를 매약목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약목계가 무엇인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나무 닭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큰하면 화를 내고 싸우고 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증분은 여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분, 성내고 화내는 걸 증분은 여구화라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성내는 것을 타는 불 끄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정을 억누를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지력은 너의 욕심도 여방수라. 너의 욕심을 물 막듯이 하라 그러죠. 지력. 막힐 질자, 진력. 여방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흔히들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싸움닭이라고 해요. 싸움닭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지만 닭 싸움에 이용하는 것이 이렇게 날뛰는 닭을 투입이 되면은 백전백퇴하는 것입니다. 백전백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태울 태자를 쓰는 거예요. 백승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손문은 그래요.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백전백승이라 하는데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손무. 그래서 이태로울 100번 싸워서 이태롭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태로울 태자를 쓰는 것입니다. 왜? 닭이 동작이 민첩하고 성질이 사나울 필요도 있지만 쓸데없이 싸움거리를 해서 체력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에 휘말리지 마라. 요즘 네거티브 관계로 1일부터 계속 선거쟁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약점만 찾아 공격하고 죽이는 이런 사례. 요즘 선거는 어떻게 까망세계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도저히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당인지 절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당을 잘 선택하고 똑똑한 의원을 뽑을 길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싸움거리를 해가 체력을 왕비해서는 안 된다. 직무는 여구하여 지력은 여방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싸움닭은 뭘까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닭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잘 싸움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길들여진 닭을 싸움닭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싸움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싸움닭이 이런 것처럼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되어야 최고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영어로 쓰겠습니다. 가치부정이라고. 가치부정이라. 거짓까지 가치. 어리석을 치죠. 가치부전이라 그렇습니다. 미칠전이에요. 미칠전. 이게 손자병법에 보면은 27개 나와. 27개. 27번째의 계가 나온 게 이 가치부전이에요. 상대방을 이용을 해서 역공격하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리석은 척을 보이지만 미친 척은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또 뭐일까요? 앞전에 설명을 드려요. 소리장도라고 이제 소리장도. 웃을 소자를 써서 어떻게 해요? 속리자를 썼죠. 그때 칼을 감추라고 그러세요. 칼을. 내 속에 가슴 속에 칼을 감춰서 나중에 그 사람을 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를 소리장도라고. 소리장대가 10개입니다. 또 하나 돼요. 진화 타급. 상대방의 분란을 이용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선거제는 마찬가지. 상대방의 화를 내지 말고 묵묵히 기다렸다가 기회가 나왔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고라는 말은 말이죠. 수양이 높이 되고 점잖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또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리석은 매는 같은 뜻으로 태로도 써요. 태. 그래서 뭐라고 해야 태약목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박성 그 오락이 일종인 투개는 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거미, 귀뚜라미 또 뭐예요? 개미까지 싸움을 붙여서 도박에 즐기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특히 싸움닭은 고대에서부터 성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춘추시대 제 나라에서도요. 왕족이나 귀족이 즐겼어요. 왕도 애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싸움닭을 기르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성자라는 사람이에요. 기성자. 이 사람이 싸움닭을 키우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자처럼 싸움닭을 잘 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온 왕이 기성자에게 최고로 잘 싸울 수 있는 닭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급한 왕이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다 되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또 열흘 만에 또 다 길렀는지 또 되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기성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닭을 보면 달려든다면, 쏜살같이 달려든다며, 또한 강하기는 하지만은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다. 교만의 반대말은 뭐일까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교만 아시죠? 교만.
말맞자에 교만.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비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제가 겸손이라고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기성자가 뭐라 하겠죠? 닭을 키웠느냐 그러니까 달려든데 쭉 선살같이 달려들어요. 겁 없이. 그는 강하기는 하지만은 교만하다. 내가 최고인 양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또 지나서 왕이 다시 싸울 만한 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기성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우 되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되었는가? 예, 겨우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닭이 소리를 쳐도 아무런 변함없이 나무로 만든 닭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닭이 소리를 쳐도 떠들어도 개수 유명자라고 얘기합니다. 닭개자 개수 하면 안 쓰겠습니다. 개수 유명자. 명자는 울명자를 씁니다. 울명자는. 닭이 소리쳐 난리를 치더라도 어떻게 아무 변함 없이 하면 이무변이라고 이무변이라고 한다. 이무. 아무 변함이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수 유명자는 이무변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닭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망지사 목계이라고 그래. 발할 망자를 망지사 목계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한문입니다. 한문 나중에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다른 닭이 아무리 소리를 쳐고 해도 너는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명심보감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작이 변풍이라 그랬어요. 지작이 변풍이라. 기자를 써요. 지작이 변풍이라. 바람에 기에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또 개성편에 보면 양농 분불설이라고 거짓 양자를 거짓 양자 씁니다. 양농 벙어리롱 분불설이라. 네가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더라도 나는 거짓처럼 벙어리 기에 들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해도 아무 변함없이 나는 나무로 만든 닭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 이제 다른 닭이 감히 나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보기만 해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무섭게 단련된 닭이었기 때문에 다른 닭이 나만 보기만 해도 도망가 버리는 시대. 그러니까 고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글은 어디가 나면 장자 예평 중에 장생편에 나온 달생편에 나온 글입니다. 요즘 마지막 뵙겠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시작이 되어 여야 공방이 선봉에서 싸움닭이 어디 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만 품위 있게 파고들어서 전쟁을 한다면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고수들의 싸움판이 되게끔 행동해야 하겠죠. 여러분 구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말로 네거티브 공격을 실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가지고 격분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선거법에 걸려서 고소 고발전이 됩니다. 서로 피해를 봅니다. 그때 시비 무상실이라 그랬어요. 옳고 시비 무상실이라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 서로 득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추태를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무 닭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선거전에 투입하시고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들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직 총리를 하셨고 또 당에서 어느 구역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라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기보다도 소문에 의하면 말없이 장관들 참모들을 혼내준다. 싸움 따기에 고수가 됐다. 선거 전에도 그러한 감정 없이 싸우지 않고 얼굴 표정 없이 하는 그런 고수가 나오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또 전과자는 절대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과 18범도 있습니다. 성폭력자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요. 군대도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정책을 만들고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꼭 일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한 후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 좋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의 싸움은 칭승자는 전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의 전쟁이죠. 전미냐. 싸움은 막아두었던 물을 약결적수라고 합니다. 약결. 약결적수어 천인지 계자라 그랬어요. 막아뒀던 물을 천길개국으로 팍 터뜨리는 새처럼 당당한 새처럼 압도적으로 어려져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앞에 놓이면 안개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날을 점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수백 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죠. 저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월이 깜짝같이 가더라. 여러분들 그것만 참고하세요. 지나가는 빠른 배 같더라. 경주자보다 빨리 달려가 보더라. 따라서 먹이를 채는 독수리보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모든 일 매사에 신중을 하시고 제가 맹견만리의 저자지만 만리 밖을 혼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슬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핵심은 신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 판단력이 중요하죠. 매사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법을 잘 지키십니다. 2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격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포 속에서 살지만 공포에 시달리지 말고요. 자신있게 운동을 많이 해서 내공을 키워서 면역력을 키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도 건강하고 얼마나 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치료하다가 의사들도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의사들 고생하는데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함께 칭찬도 해주고 참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놓지 마세요. 여러분을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